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지난주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면 이번 주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상승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다우존스는 0.36%, 나스닥은 0.21%, S&P 500은 0.35%씩 상승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많이 급등한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아시아 증시만큼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타고 있고 중국의 6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2.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에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주식 초보분들은 지나친 투자는 자제하시고 증시 상황을 살피면서 천천히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화합물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06년에 퍼스텍에서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요. 특히 냉매가스나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2차전지 전해질 소재인 LiPF6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2차전지 전해질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2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로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질이 있습니다. 2차전지 전해질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2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로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해액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바로 전해질입니다. 후성은 그 전해질인 LiPF6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이 전해질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지의 해외 주요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소재나 부품, 원재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4대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양극재는 47.2%, 음극재 80.8%, 분리막 69.5%, 전해액은 66.2%나 됩니다. 기사에서 보듯이 전해액의 66%를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성은 전해액의 필수 소재인 전해질 소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이 분할 신설 회사인 후성글로벌에 1000억의 투자를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과 폴란드의 신규 공장 증설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폴란드 공장은 전해질 첨가제 생산 기업 중에서 최초로 유럽 대륙에 공장을 준공하는 겁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한 소재는 참고로 LG화학에 납품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후성의 투자 포인트를 P와 Q, 즉 가격과 생산 물량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 공장을 증설하면서 생산 규모가 400톤에서 3,800톤으로 캐파가 증가됐고요. 반도체 특수가스도 증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생산 규모가 확대되는 증설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중국 전기차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해질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생산량도 증가하니까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후성의 올해 실적을 추정해보면 매출액은 약 3,080억에 영업이익은 260억으로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대비 825%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영업이익이 28억이었습니다.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후성의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시장이 하락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2차전지 관련 우량주들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성은 4일 연속으로 상승했는데요. 그동안 저점을 지켜주면서 횡보했던 추세를 7월 8일을 기점으로 조금씩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4일 연속 상승을 만들어준 주체는 다름 아닌 기관입니다. 후성의 수급 현황을 보면
기관들이 4일 연속으로 순매수 중인데요. 특히 보수적인 투자로 유명한 보험과 연기금이 대량으로 순매수한 점이 눈에 띕니다. 4일 동안 총 18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약 3달 만에 들어오는 기관의 대량 매수세였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난 3월과 5월의 저점을 잘 지켜줬습니다. 이번에도 약 9,850원을 저점으로 다시 12,300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씩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까지 상승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전지 종목들이 다시 모멘텀을 받는다면 후성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를 보면 2017년부터 전고점 가격이 거의 12,000원 정도입니다. 윗꼬리가 12,000원 이상으로 오른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12,000원 선에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성의 모멘텀은 2차전지도 있지만 반도체랑 탄소 배출권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모멘텀으로 상승을 시도했으나 전고점에서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2차전지가 후성의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후성은 보시다시피 12,000원이 저항대였습니다. 이번에는 12,000원 저항대에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주식 초보라면 저항대에서 흐름을 잘 살펴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저항대에서 다시 하락한다면 차트에서 본 것처럼 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올해 깜짝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합성피혁 전문업체인 백산인데요. 백산은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을 주력으로 하고요. 주로 스포츠 신발이랑 자동차 내장재, 그리고 전자제품 케이스 등에 사용되는 합성피혁을 생산합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그리고 리복에도 납품하는 회사고요. 합성피용 사용량 기준으로 대략 2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키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나이키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엔 나이키가 중국을 위한 브랜드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나이키 주가가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재 나이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이키에도 납품하는 백산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산의 합성피혁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자회사의 호실적이 예상되는데요. 백산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4,200억이고 영업이익은 440억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백산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백산의 본업인 합성피혁, 이 합성피혁의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스포츠 신발 부문의 외형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백산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회사인 최신물산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 덕분에 올해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산의 일봉 차트를 보면 일봉상 8,900원에서 11,500원 구간을 박스권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이후로 이 박스권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박스권이랑 이번 박스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의 수급인데요. 백산의 수급 현황을 보면 기관들이 6월 말부터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 22억을 시작으로 그전과는 다르게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 빼고 기관들이 순매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순매수량에 비해서 매도량이 적기 때문에 굳이 의미를 찾기도 힘듭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매물대가 많긴 하지만 지금 구간만 돌파해준다면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급도 보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모든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는 횡보보다는 살짝 상승 추세로 보이는데요. 앞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1300원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1300원 저항 라인을 지금의 지지 라인으로 바꿔줬습니다. 3월에는 상장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월봉으로 보면 조금씩이지만 상승하려고 노력 중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산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종목은 박스권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절을 잘 못하는 초보분들은 차라리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정치 테마주에도 엮여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백산 같은 우량주가 굳이 정치 테마주가 될 필요는 없을 텐데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이슈들과 엮이면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급등과 급락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증시가 불확실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의 상승과 하락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지도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종목도 항상 변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증시에서도 여러분 모두 수익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우리 모두 주식으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